헌재 최종 변론 날짜가 나오면서 이제 관심은 그 결과와 선고 시기입니다. 하지만 아직 남은 변수들도 있습니다. 서남비 법조팀장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최후 진술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선고에도 영향을 미칩니까? 당연히 재판 과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헌재가 최후 진술 내용까지 듣고 종합적으로 판단은 할 겁니다. 예. 하지만 최후 진술 자체만으로는 탄핵안이 인용될 게 기각이 된다거나 기각될 게 인용이 된다거나 하는 일은 예. 없을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큰 영향은 없을 거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최후 변론이라고 하는 것은 절차상 필요한 마지막 과정 정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헌재가 최종 결론을 내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삼을 건 헌재가 채택한 각종 증거 자료들과 또 증인들에 대한 증인신문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10차례 변론에서 16명의 증인이 나와서 증언을 했죠. 재판관들 앞에서 나왔던 증인들의 증언이 아무래도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검찰 조서의 경우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만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진 않았습니다. 결국 조서와 또 증인신문 내용을 바탕으로 헌재가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면 25일 최종 변론을 마치면 헌재는 그다음에 어떤 과정에 들어갑니까? 평의와 평결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선고를 하는데요. 평의는 재판관들이 모여 탄핵에 대해 의논하는 절차라고 보면 됩니다. 평결은 결정을 내리는 절차입니다. 각자 인용이냐 기각이냐 입장이 정리가 될 텐데요. 이때 평결을 통해서 표결을 합니다. 이후 결정문을 쓰고 선고를 내리게 되는데요.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 2주 정도 걸릴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예, 이제 성 기자 변론은 이제 한 번 남았습니다. 그 막바지 탄핵 심판인데 영향을 미칠 변수가 혹시 있을까요? 탄핵 인용이냐 기각이냐 이 자체에 영향을 미칠 변수는 새로 등장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예. 다만 선고 시점에는 영향을 줄 변수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마흔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대한 문제입니다. 마 후보자 임명을 하지 않은 게 위헌이냐 아니냐를 가리는 헌재의 재판이 지금 진행 중인데요. 만약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있기 전에 마 후보자 임명을 해야 한다라는 헌재 결정이 나오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을 한다면 마 후보자가 탄핵 심판 선고에 참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탄핵 심판 최종 변론 기일이 끝난 이후에라도 선고에 참여를 하는 건 가능한데요. 다만 이를 위해선 다시 변론 기일을 열어서 마 후보자가 지난 기일에 나왔던 재판 상황을 모두 들여다볼 수 있게 하는 이른바 갱신 절차라는 걸 거쳐야 하기 때문에 선고가 몇 주 이상 뒤로 늦춰질 수도 있습니다. 예, 이 부분도 궁금한데 이 평의 과정에서 재판들끼리 합의가 잘 안 되거나 하는 일은 없을까요? 매우 중요한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문제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헌재는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때처럼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리려고 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런데 만약 평의 과정에서 재판관들끼리 서로 이견을 보인다면 이 만장일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시간이 걸릴 수 있겠죠. 결국 평의 과정에서 얼마나 재판관들이 의견 일치를 보이는가 이 부분 또한 막판의 변수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담비 기자였습니다.